농촌의 멘토 김영희 교육 컨설팅의 심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으로 가는 길 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 학생 전형 중앙대 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 시작해서 1월 3일 마감. 서류 제출은 동시 31일 시작해서 1월 6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류 제출 빠뜨리지 말아야죠. 실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자 발표는 2월 5일. 뭐 대부분도 2월 7일인데 중대는 2월 5일. 좀 빨리 발표하죠. 자,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는데 일부 이제 변화한 부분에서 반응 비율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 자연, 탐구 변환 점수 가산점 5%. 자, 그 이유는 그 자연계 지정 영역 폐지 그리고 이제 이과 문과 침공 때문에 가산점 부분이 좀 생겼죠. 자,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21학년 대 25학년 좀 모집 인원 경쟁률을 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군은 가나다. 그리고 전형반법에서는 수능 100%. 자, 그래서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은 일단 토탈 8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 부분에서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문계를 보면 전체 인문 모집 인원이 44명. 그래서 가군에 14명, 나군에 14명, 다군에 16명. 그리고 자연은 36명 중에 가군에 15명, 나군에 8명, 다군에 13명으로 총 80명입니다. 예, 그래서 비슷하죠. 그래서 경렬을 보면은 작년 보면은 인문이 7.47 대 1, 그리고 자연이 9.38 대 1. 예,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인문은 좀 약간 하락했고요. 자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다시 다군 때문입니다. 다군. 예. 그래서 전에 이제 일반을 비했을 때는 자연은 높고 인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비슷하죠. 일반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군 때문에 높지 가나다군은 실제 일반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결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좀 봤을 때 87.5% 정도 됐습니다. 인문이. 그리고 자연이 86점. 그러니까 상당히 재작년 23학년대에 비해서 성적이 좀 확실히 하향세로 좀 그렇습니다. 예. 자연 같은 경우는 예.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작년에 어차피 중대가 상위권에 보통 이제 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나다 말고 이제 다군에 이제 뭐 전기 전자 경영이 있다 보니까 거의 연고대 그리고 이제 서울대가 인후해서 그만큼의 이제 영향을 다시 받았죠. 특히 중대 같은 다군에. 그리고 이제 의학계열도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원인으로서 성적이 과년도보다 23학년보다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경쟁률을 좀 계열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인문. 네. 그래서 보면은 뭐 크게 변함 없는데 뭐 이제 일부 학과에서 오히려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좀 높았다가 작년에 좀 낮았고요. 다른 과학계에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다군의 이제 경영은 뭐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올해 좀 볼 거는 거의 큰 차이 없는데 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영문이 예, 좀 내려갔고 오히려 어찌됐든 봤을 때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좀 낮았죠. 그에 따라 입결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쟁률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자연계도 보면은 뭐 크게 학과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좀 그래도 인원을 한번 체크하면은 지금 이제 간호가 3명 뽑고 기계공학과 가군에 5명 가장 많이 뽑죠. 그리고 다군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전전. 그래서 전전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예. 그래서 경쟁률은 뭐 거의 다 다군이 예, 평균을 끌어올린 거죠. 경쟁률. 그리고 가나다군에서는 뭐 크게 경쟁률은 뭐 23년, 24학년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보면은 생명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경쟁률이 좀 올라갔죠. 예, 그전에는 4점대에다가 뭐 그러면은 좀 올해는 약간은 예상한다면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은 상계는 자기가 지원할 과에 대해서 이제 상계를 보고 좀 예측을 하면서 왜냐면은 경쟁률에 따라서 분명히 입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 수능 반영 방법에서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문인데 이제 반응 비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24학년도에 예, 수학이 40%인데 올해 1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영역 그리고 침공 때문에 이제 인문계에서는 작년 다르게 이제 사탐에 5% 가산했습니다. 5%면 뭐 작진 않죠. 이제 그 얘기즉슨 침공을 좀 방어를 해주는 작업. 그리고 워낙 이제 문과생들이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그 자연계가 수학이 성적대가 적다 보니까 이제 그 반응 비율을 좀 조정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자 상경계. 얘는 좀 계열 따라 좀 그래서 상경계는 일단은 수학이 상경계다 보면 40%. 그런데 마찬가지로 24학년에 비해서 반응 비율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가산점 부분은 당연히 없는 거고 대신 자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 예, 자연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영역 지정 폐지. 예. 그런데 24학년은 어쨌든 미적 기하 지정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수학의 비중이 35% 좀 축소됐다. 대신 국어 영역이 5% 늘었다. 자, 5% 가산이 이제 생겼다. 왜냐면은 이제 탐구 지정에서 과탐 지정에서 이제 탐구를 풀다 보니까 예, 가산 있다는 부분. 예, 그게 이제 어떤 영역별 반응 비율 차이 변화인 거예요. 실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인문, 언매 138, 수학 118, 예, 그리고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정법 57, 사문 64. 그래서, 표점 합은 377. 예.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표점, 뭐, 높은 점수죠. 그러면은 뭐, 딱 예상했을 때 아마 이제 이쪽 표점 정도면은 뭐, 다군의 뭐, 경영 쪽에 지원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수학이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수학 반응 비율이 높은데, 예,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표점 합보다는 지금 환산해서 수학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지원한 학과의 모의 지원 평균 점수는 이제 734.8입니다. 그래서 적정 이상이 743.63. 그럼 이 학생이 지금 자기는 740점인데 그 이 안에 지금 일단은 예, 가능 범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얘기즉슨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자 166명, 예, 23학년보다는 127명. 그래서 이 학과의 모의 지원 리스트를 보면은 지금 이 학생이 57. 상당히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교차 지원을 좀 했다는 거죠. 거의 여기서 50% 이상. 예. 그 얘기즉슨 상경 계열 예, 지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원서에서 전공을 했을 때 이 학생 위치가 이제 32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 그러니까 지원 리스트를 보면은 가군의 고대 영교 그리고 서강대 영문 그다음에 중앙대 경영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대 경영을 추합을, 그러니까 거의 말씀드린 전화 추합,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학생이 중대를 합격을 했고요. 다음으로 자연계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언매가 127, 그리고 기하가 124, 영어 3, 한국사 3, 생명 64, 지구과학 63. 딱 외형상 봤을 때 아쉬움은 이제 영어. 그리고 이제 과탐은 잘 본 거죠. 외형상 점수 보면 378. 거의 수준급은 뭐, 연고대, 뭐 서강 항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외형삼 점수 봤을 때는 뭐 다군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모의 지원 학과 해당 학과 지원해서 모의 지원 평균 전체 지원자 평균이 744.54. 이 학생이 739.93. 그러니까 지금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 학교 범위에서 좀 벗어난 거죠. 거의 하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소신 약간 상향권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가나다군의 안정없고 다군은 추합을 누리고 딱 학과적 측성이 76명 어느 정도 선호과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이 학생이 42에 랭킹했습니다. 42. 그리고 실제로 전공을 했을 때에 이 학생이 12. 자, 그 얘기 쓰면 일반 뭐 칸에 2명 정도의 군 가나다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합을 노리기는 힘들죠. 그런데 특성이 이제 어디냐? 다군을 지원을 한 거죠. 한양대, 그다음에 나군의 중대를 했고 다군의 중앙대 소프트웨어 학부를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지원 전략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중앙대를 그러니까 한양대는 도전한 거고
나군에는 서강대쓰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중대도 소식 지원했을 때 거의 이거는 운을 따라야 하는데 그래서 중대를 어쩔 수 없이 중대를 중복 지원시켰습니다. 나군의 융합을 무난하게 보고 다군의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사실 전전을 넣을까 소프트웨어를 넣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전전은 모집 단위 인원은 크지만 점수에서 사실 추합을 노리기는 오히려 여기가 변수이겠다 소프트웨어가 라는 부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어촌이 다시 한번 보면은 농어촌전으로 합격을 했다면은 일반전을 얻었을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그만큼 농어촌이 훨씬 어찌됐든 일반에 있어서의 못 갈 수 있는 대학, 못 갈 학과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농어촌이 특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사례를 더 하나 보겠습니다. 인문 사례입니다. 자, 언매 123, 화통 114, 그리고 뭐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그리고 사탐 65, 그리고 사문 69, 외형사는 371. 뭐 어느 정도 중대 정도에 들어갈 무난한 거죠. 단지 수학이 좀 약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수학이 약하다면은 어떻게 있습니다. 당연히 상경계열, 물론 외형사 점수도 그렇고 상경계열을 반영비로 높은 상경계열을 넣기는 힘들겠죠. 예, 중대를 넣어 지원했을 때. 그래서 해당 모의 지원 학과의 지원자 전체 평균 점수 환산점 보면 706.16. 이 학생이 그래도 점수를 봤을 때 718.21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가민 범위에서 사실 벗어난 거죠. 자, 뭐 이렇게 확실히 누적 분포로 봤을 때 그러면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지원 인원이 뭐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보면은 자 그러면은 뭐냐 그렇게 이제 상위권과인 건 아니고 선호과는 아니고 약간 좀 편차가 있는 그러니까 뭐 해마다 좀 바뀐 학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원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모의 지원 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이 지금 모의 지원 때 3위였습니다. 3위.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이 나의 이치를 보면서도 과연 내보다는 어떤 위의 학생들이 몇 명 있고 특히 나와 격차가 과연 이 학생이 타군으로 빠져나갈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모의 지원 이치를 확인하면서 그걸 보는 게 사실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학생이 전공을 했을 때의 이치가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모의 지원과 다르게 아니면 모의 지원 빠졌다 해도 취합 부분으로 갈 확률이 있었던 거죠. 예상을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지원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경희대, 안정적으로 중대를 강공부, 홍익대. 그러니까 세 개 카드에서 문화대학교 여기를 상향 지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원자를 짜줄 때 두 개를 잡고 하나를 좀 상향을 하자. 그러면 어차피 지원할 게 어느 과를 지원할 거냐? 그러면 저 또한도 학과적 특성의 모의 지원에서의 그 편차 부분을 감안해서 잡은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넣어보자가 아니고 전체적인 모의 지원에서의 다른 타학생들의 이동 경향 같은 걸 보고 지원을 한 거죠. 그 결과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좀 운이 따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위험성도 있지만.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계 좀 사례를 더 하나 보겠습니다. 언매 116, 그리고 이제 미적 132, 영어 2등급 한국사회. 그리고 이제 생명 60, 지구학 65, 그리고 총 표점 합의 373, 그리고 이제 100분위가 260. 사실은 뭐 이 학생은 사실은 뭐 탐구, 가탐, 뭐 문안, 뭐 수, 영어 그렇죠. 단지 국어만, 언어매만 점수가 좀 낮은 거죠. 이 학생이 이제 지원한 모의 지원 평균 점수 학과 보면은 733.93. 이 학생이 740점. 그러면은 뭐 어떤 의미는 합격 가능성이 이제 사실은 무난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범위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분포로 봐도 그러면 뭐 총 인원 모의 지원에서 31명이라면은 상당히 선호한 과라 부르는 거죠. 예. 분포 부분에서. 예. 근데 일단은 23년보다 상당히 거의 뭐 배에 가깝게 좀 올라갔죠. 예. 이게 약간 어떤 또 변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은 이 학생이 6위 이치가 좀 좋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공했을 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제 지원 리스트를 보면은 가군의 한양대 바이오메디칼, 중앙대 융합공부, 그다음에 전전. 예.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중앙대 융합공학과를 합격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 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농어촌 정보에서 정보가 그렇게 일반전형에서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영일 그 컨설팅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농어촌 합격 엣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데이터를 촬영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변수를 줄일 수 있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하면은 대박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석을 잘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는 저희가 어쨌든 다양하게 지금 카페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자를 저희가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본적 정시 합격 사례 부분을 더 올렸고요. 그리고 좀 더 어찌됐든 데이터를 얻고자 아니면은 저한테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저한테 노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이렇게 김일국 컨설팅을 검색하시면은 농어촌에 관련 정보 또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상으로 중앙대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